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서 용인에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은 편이라 문제없이 살고 있지만, 작년부터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이 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여 사연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께 이런저런 거짓말로 용돈을 받았을 때에도 제 부모님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용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외동딸이라는 점도 있지만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제 모습에 부러워하던 친구들 덕분에요. 온전히 변하다. 우리 집이 부자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편안히 사는 엄마와 다르게 이모는 이모부의 폭력과 생활고에 항상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이모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고등학생 시절에 저에게 집안의 모든 통장과 재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부모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어 혼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생각 이상으로 제 집이 부자라는 사실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고 부러워하지 않은 학창 시절을 마치고 첫 직장에 입사했어요. 사실 취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졸업하면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아빠의 건물 상가에 가게를 차릴까 생각했는데 아빠가 제 성적표를 보시고는 이런 성적으로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냐며 걱정을 하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그때서야 생각했어요. 저는 대기업의 지원서를 얻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5살이 없고 저는 그 남자를 진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남편은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요.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모습에 반했어요. 어린 재능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맘을 받아주었고 2년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쉽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세상이 무너진 듯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금의 나를 편히 해주는 큰 힘이 되어준 덕분에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먼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어려우니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며 애정하는 야구를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 집에 가보니 남편이 처음에 정말 사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와 비교되기도 하고 우리 집과의 경제력 차이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택은 낙후된 지역의 20평짜리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외벌이를 하시지만 형편이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척이나 지인들도 비슷한 형편이었고요. 문제는 신호였는데 저 사람은 미리 결혼하고 아이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 남편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만두고 사고를 친다고 했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결정을 서둘러 집으로 건넨 아버지의 태도에 집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보내는 상황이었고 상견례 때 저희 아버지가 집은 저희가 해주고 싶다며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시작했으나 여자 쪽에서 집회에 나가길 원치 않으면 부담스럽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에 심오모합니다. 부모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자신에게 오직 간소하게 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가 재료가라는 걸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결혼 전에는 저한테 엄청 잘 해주셨습니다. 시댁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내비치신 적도 없었고요. 아빠는 시부모님이 아주경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다 하시며 내 딸 망고생 시킬 사람들로 보이진 않는다고 하셨고요. 엄마 없이 결혼 준비하는 저를 보시며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는 대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참 아빠가 앞날을 살짝 너무 보신 게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이었죠. 어쨌든 남편을 많이 좋아해서 한 결혼이라 결혼 준비로 싸울 일이 생겨도 잘 넘어가게 되더군요.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시댁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신혼의 가족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다른 문제로는 다툼 없이 잘 지내는데 슈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던 그때였죠. 아빠가 마련해주신 우리 집은 역세권에 있는 480신축 아파트였어요. 친정 아빠께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며 찾아주신 집이었죠. 어머님은 집을 둘러보시면서 아들이 좋으단 듯이 상담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도 부러운 것인지 이까지 삐죽거리며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아주 넓고 좋구나. 이제 명절은 여기서 지내면 되겠다. 우리 집은 좁아서 제사 때 친척 들어오면 앉아있을 것도 없는데 여긴 방도 많고 오모매달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옳게. 안 그래도 엄마 집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매번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신호이까지 옆에서 거드는데 저가 당황해서 바로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옆에서 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급 웃음소리에 명절은 자식이 부모에게 인사를 가는데 엄마랑 남편, 그리고 조카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며느리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게 쓰게요. 게다가 음식은 어쨌든 됩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와이프가 어떻게 음식 문제이니 음식을 집에서 해서 치를 건지요. 그러니까 그게 며느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세요. 무조건 제가 싫습니다.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제 편이어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맞지 않으면 제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은 그냥 넘어가야겠죠. 9일 후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저한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돌리라면서 은금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수술적이 되다만 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말씀하시길래 아니다 싶어. 그건 친정아빠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빠가 이미 저한테 징해주신 거야? 다시 명의를 바꾸는 것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우니 그만 말씀하셔야 했더니 저도로 잘 사는 집이 더 지독하다면서 운 좋아서 부자 되고 결혼해서 자식 잘 되라고 집회해줬으면 공정명의가 당연한 거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게 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네요. 가끔 우리 집 근처에 아버지의 건물을 불어가는 걸 보곤 했어요. 최근에 상가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오면서 엄청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놓고 주시던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결혼 후엔 자구하는 시댁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시는 게 미운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여유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건 결혼 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미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은 남편인데 저희에게 오는 용돈은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쓰이는 거죠. 삶을 올바르게 꾸려 가야 할 일입니다. 금전적인 측면이 결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지 않은 시부모님 집에서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자꾸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시부원 이분은 노동가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채 신분이 백수로 지내며 신혼 시절을 보냈어요. 남편의 수입이 부족해서 가끔은 용돈까지 탔어야 했죠. 우리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는 게 다행했어요. 사실 남편과 저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집에 대출금을 갚고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으로도 이 정도면 자식이 된 도리를 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자마자 자신의 종속되는 존재로 여기신 것인지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마다 남편이 제재를 가해줬다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며 끊어서 말해줬고, 때로는 아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오시어서 남편과 함께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한 뒤 청소하고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버지께서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는 치과는 제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치과로 임플란트를 잘 시술한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싸구려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렐비나 어떤 메이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결제를 해야 하니까 카드를 좀 주고 오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할 때 이야기하시는데 부탁하는 거라서 나도 아니면 당연히 너희가 해줘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로 나왔던데 이렇게 해야겠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바보같이 말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지만 그냥 대답만 하고 나왔어요. 남편은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드리자는 입장이시었습니다. 물론 헤드를 돌릴 수도 있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불편했고, 같은 자식인데 50%에 내가 나를 모르는 듯 하고 있는 것 역시 꼴 보기 싫어서 해주려도 반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분담해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 시댁에 갈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장을 같이 보고 장본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으며 경조사비나 자잘한 병원비 등의 추가 비용도 해주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아직 어린 것도 없고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해주었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시니까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친정에서 돈을 꺼내 쓰는 현금 인출기도 아닌데 매번 그러시는 게 점점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인 채로 제대로 된 대화도 시원하게 못 나누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한 1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명절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도 아닌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잠깐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서 알았다 해서 기다리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신 어머님께서는 신발을 벗으시고 한숨부터 내쉬면서 큰일이 났다고 하셨어요. 오 좀 좋니? 우리 다 길가에 앉아서 있어. 맞아. 어머니 일분이지만 그러세요. 이 며느리 인간이 클장으로 실수를 또 벌렸어. 그 회사 다니면서 세태줄 받아서 주식을 해봤는데 그게 다 난리야? 근데 그 망할 검은 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태주꿈을 쫓지마는 세상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주식을 했어. 그 결과로 인해 모든 돈을 날린 것 같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걸렸어. 뭐야, 이런 상황이야. 술상 일 형님,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눈치도 못 채고 계셨어요? 사실 말이야, 나도 얼마 전 현아가 어려워하니까 찾아왔는데 매달 갚을 때마다 우리 집을 담보로 하게 됐어요. 대출을 더 얻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었어요. 지금 채무 상환도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마이가 친정아빠에게 급히 10,000원 정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행에 갚을 것이라서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도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용도가 나쁘다고 친정아빠한테 손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무례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이가 비친 것이며 며느리가 갚지 않아도 주면 신보가 고다지는 것인가요?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도 열받는 것인지 곧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는 다시는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말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가 고자질했느냐고 너네만 잘 살아라 고 악다구니를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에 뭐라면서 돈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 며느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살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며 잘못 일 저지른 사람들이 해결하게 놔두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 종료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착한 남편이지만 아마 속으로는 그도 불편해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렇지만 8,000원이라는 돈을 쉽게 내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부자라고 10,000원을 얕보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왜 모르시는지 그 후로 저도 바빴고 어머니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니 정말 기분이 상한 일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적인 돌보만 해야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연락이 왔어요. 앨리스, 잘 지내니? 왜 이렇게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래? 좋은 일이 생겼는데 식구들이 서로 자주 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하니 제가 뭔가 일을 잘 처리한 건가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며 저는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라고 한 후 빈말 나오길 바라면서 어울려 주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열어서 엄마랑 지난주에 한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연락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 신랑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시간을 내서 갈게요. 주소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서 돈을 요구하며 거지되었다면서 찾아와서 흥칫하여 놀랐지만 어머님의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놀라서 찍어준 주소가 우리 친정 아빠의 건물 주소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곧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일단 내일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빠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의 건물 1층에는 처음 보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말하길 교토로 된 거래요. 어제 시댁에서 시누이가 내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가게를 열었다고 해서 가보니 아빠의 곡물이라고요. 어째서 우리 집에 아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너 한 달을 내 차 기회로 봐서 라고 하셨어요. 말하려고 했어? 몇 달 전에 갑자기 사돈 어른한테 올라온 기운을 느껴서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갑자기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뭐냐 했어. 딴 혹시나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놀랐는데 글쎄 내 형이랑 같이 찾아왔더군요. 아 근데 오자마자 나한테 무릎을 꿇더니 5분 가는 거야. 정말 아쉬움을 수리할 것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다고 하며 정말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했지. 신이가 가족도 날리고 또 졌는데 우리 가족도 담보대출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며 오는데 참 딱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 알았는지 마침 아빠가 검은 1층에 공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그 가게 자리에서 장사 좀 하면 안 되겠냐는 거야? 열심히 해서 장사를 잘 되면 건물 값도 올라갈 거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아빠.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 했죠. 아빠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돈을 해달라고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못 해준다고 했더니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를 치시고.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랑 틀어져서 몇 달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이 아빠까지 찾아와서는 이런 일을 꾸몄어. 정말 내가 위험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라. 내가 공짜로 주진 않았고 월세는 받기로 했어. 원래 부조금 3만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겠다고 사정을 아니 쪽에게 묻으려는데 실턱 좋든 내 가족 아니니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너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만 먹었다는 거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서 들여다봐라.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느껴지는지 솔직히 싶어요. 그들이 뭘 하고 가게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듯이었는지 키 갇힌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오픈한 식당에 갔더니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장사를 하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으신 듯이 우리를 반겨주시더니 밥 먹고 가라고 하셨기에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황당한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장인 어른 얼굴 제대로 못 보겠어요.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어머니는 저도 밥은 됐고요. 자, 아빠한테 다 얘기 들었어요. 남편이요. 그래 다 들었니?
너한테는 염치 없다만 어쩌겠니? 살궁이는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땅 뒤 친정 아버지가 떠올라서 어렵게 부탁드린 거야. 근데 지 아버지가 이렇게 사정을 잘 봐주셔서 힘든 게 해결되지 뭐니 어머니는 이렇게 하는 거 아빠한테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자리 보증금 3억 원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없이 해주셨다면서요. 가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돈 들어. 주신 걸 저 알고 있어요. 전 다른 건 상관없고요. 월세는 우리 아빠께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설마 하니 월세도 안 내고 고장 사려고 했겠네요. 네 또는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고 그러는 게예요. 월세는 꼬박꼬박 낼 거고 보증금도 챙기자. 붐은 다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제가 쌀쌀 맞다고 하셔서 기분이 소중해지신 눈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얼굴을 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도 또 화가 치솟았습니다. 일단 월세는 내가 쉰다고 하셨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월세도 받을 텐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장사도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저는 어머니의 식당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꼴 보기 싫었거든요. 가끔 아빠한테 들르느라 슬쩍 보면 손님이 없는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월세는 잘 내고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와 대화하는 도중에 시댁에서 월세를 오자리 나앉고 주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래도 월세는 내겠지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아빠, 월세는 잘 들어오는 거지? 라고 아빠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가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고 힘들다면서 월세를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고 미룬 게 5살짜라고요. 인간이 정말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댁에 무례하게 나오는 건 다 제 탓 같았어요. 아쉬운 소리가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자는 생각이었는데 얼마나 나를 호구로 보는지,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에게는 돈을 물어볼 정도로 어림없다는 것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만약 월세 전체를 내기 힘들면 일부라도 내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거기서 또 열받게 되었어요. 장사가 안 되어서 월세를 내기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가게 앞에는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문전성 시를 이루고 있네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랑 신이가 절 보고는 놀랐는지 돕게 늘 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그럴 거예요? 어머니, 지금 여기 와서 무슨 큰 소리를 내니? 당장 나가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 손님들 많은 거 안 보이니? 전 손님이고 먹고 상관없어요. 월세 내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아버지한테 내는 월세를 어디가 달라 그래? 저기 다 알고 왔어요.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안 받으신 거 어머니랑 형님이 정말 너무 뻔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짜로 장을 살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올바르게 문법 수정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거야? 저는 우리 아빠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어요. 탕자 월세 받으세요. 돈이 없으면 절반이라도 받으시라고 말 안 했어요. 우무올게 말을 심하. 지금 우리를 거짓 취급하는 게 뭐야? 우리를 옳게 대해주는 게 뭐 어렵냐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월세 줘 그냥 절반만 받으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절반 주겠어요. 다시는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마세요. 4시에 오라고 해도 안 돼요. 어머님, 아들한테 도효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화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아빠께서 월세 받는 걸 꼭 확인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전화로는 안 되겠는지 밤늦게 시댁에 혼자 가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머니 대신 사과하겠다며 많은 빚을 지고 산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신랑과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장님처럼 무시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끼이로 바쁘시고 저희도 일부러 찾아가는 일이 없어서 오히려 별일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저의 친정이 없다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오다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사망하신 채가 병원에 실려오심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빠밖에 없는데 남은 아빠마저 돌아가셨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아빠께서 좀 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하며 후회와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남편 이상전후로 쓰라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제일 신세를 많이 지는 우리 시부, 우님은 장례식에 참석해서 손님처럼 음식만 두시금도 안 하고 가신다가 시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정이 떨어지고 실망스럽게 만들어버렸다. 그걸 보고 이제는 시댁이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닥친 현실 문제는 해결해야 했기에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와 재산 문제를 정리하느라 한동안 슬픔을 잊은 채 바쁘게 보냈습니다. 가족이 저 혼자 여기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건물들의 소유지가 변경되었고 시댁에서 월세를 꺼내지 않던 제를 월세를 내야 했죠. 1년간 장사를 하면서 가게가 자리를 잡았는지 그렇지만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아 본인들에게 적은 양이라도 나눠줄 건 없는지 자주 남편을 통해 물어보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자기네가 얼마나 현금이 있는지, 또 자신들이 모르는 집이 더 있는지 등을 남편을 통해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하죠. 남편에게는 재산도 많고 빚도 상속받아서 빚이 10억 넘게 있다고 해서 시댁에 가급적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연락은 남편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께 융돈과 대출 구문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빠의 재산 문제와 처리에 바쁘던 와중에 갑자기 부동산 3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3조는 돌아가신 아빠와도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셨어요. 아빠가 부동산 매입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얻을 때는 항상 삼촌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곤 했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항상 뵈왔던 분이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많이 존경했던 분이었습니다. 벌써 일을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겠지만 아니요. 가격은 왜 내놓았나요? 지금 장사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좀 더 키워서 권리금 2억 2천만 원 받고 팔계약하는 거구나. 시어머니가 쉬는 식당인데 어머니가 부동산의 식당을 팔아야 한다고 오셨던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당을 팔겠다는 건 제가 들었던 소문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삼촌. 저 가게를 파려는 적은 없어요. 아직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라니. 그럼 네가 모르는 일이란 뜻이야? 세상에, 네가 뭐 보통이 아니라거나 뭐 그랬어요. 지난주엔 이사한다는 양반께서 우리 부동산에 오셔서 가게를 내놓겠다는 거야? 자기 며느리 건물이라면서 찾아왔는데 내 인간까지 두고 놨더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까운 자리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너에게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쉬우머니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확인 전화한 게 천만 다행이네. 아무튼 이건 팔려는 게 아닌 걸로 알고 매물 거둘게. 시어머니 보통 양반이 아니야. 어쩐지 너에게 연락하지 말고 자기한테 올라가라는 게 이상하게 날서. 어쨌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처리하도록 알겠지? 부동산 삼촌과 전화를 끊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인내심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니 어머니와 시노이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리처가 몰래 건물을 팔아 돈을 받을 생각에 힘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과 함께 찾아가니 놀라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게 뭐죠? 하면서 몰래 인간까지 빼앗아가면서 가게를 팔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지금 이것은 범죄입니다. 제가 신고하면 간방 가신다고 하더군요. 인간이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기를 치고 가게를 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셔서요. 어머니 맘대로 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알았으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날 눈을 똑바로 두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건 이거 노치로부터 최소한 좀 있다고 그게 딴 거란 줄 아나 봐요. 너, 우리 아들 왜 무시하니? 어차피 건물 절반은 우리 아들 것이고, 아니겠어요? 그게 미리 좀 하는 게 왜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 건지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다른 건지, 부부 공동 재산이란 말도 몰라? 그리고 지금 가게를 팔면 권리금도 넉넉히 챙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알아서 팔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아니요. 죄를 산 것 중에서 남편의 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의 명의로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드린 돈이나 월세를 안 보내드린 돈 같은 것을 대출 상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았다고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시다니 아니에요. 권리금이든 무엇이든 필요 없으니 가격을 뺀 것으로 계산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 빼지 않으면 강제로 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왜 그러세요? 저번에 다시는 이상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달라고 당신의 마음을 다해 부탁했는데 이제 4대까지 치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총 8회나도 해야지 너무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아들, 너도 마음을 제대로 되차려야 합니다. 또, 옥스를 챙겨야겠죠. 무얼 해야 할지에는 아내의 재산이 만지고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솔직히 말해 당신의 친부가 건물은 우리가 창설하면서 지인에게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일해 모은 재산을 딸이 남편과 결혼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해당 건물에서 훔쳐간 아들 탓하는 어머니 모습으로부터 어머니를 보기 싫어서 건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저가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사기까지 당할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전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기회에 아이를 확실히 선을 긋고 시댁과의 연을 끊어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혼을 했을 겁니다. 제가 버틴 건 그나마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 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가게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새로 나달아 부탁드렸습니다. 권리금은 집대 비용 정도만 받아달라고 했고 대신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에 맞게 잘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없고 권리금이 없어요. 가게가 금방 나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몰래 가게를 팔려는 작전을 꾸미시면서 어차피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와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게를 계약한 날 나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면서 저희 건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권리금은 어머니가 받으실 테니 다른 곳으로 가게를 내셨던 만큼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상의해 보시고요. 제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를 왜 그리 빨리 팔아? 그게 얼마인데? 니신호 이런 내가 피땀 흘려 만들어 둔 가게를 이가만 안 둘 거야? 너 미쳤어. 전화를 끊은 신어머니는 우리 집까지 왔어. 그것도 신호같이. 와서 한바탕 하실 줄로 예상했는데 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울음소리를 내셨어. 내가 미안해. 아,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며느리고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쌀쌀하게 볼 수가 있나? 어쨌든 그 자리에서 했으며 우리가 장사했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건물 가치를 높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여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은 모두 알아요. 앞으로 내 삶에서 내 것까지 갚을 때 우리 사이에서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정을 좀 살펴봐 주세요.
형님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데도 나는 그 모습이 가증스럽다고 말했어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라도 또 다시 내게 배신을 당할 거라는 생각에 결심이 굳어져서 어머니와 시누이가 키워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단호하게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고히 내어 박아놨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 잘했어요. 엄마도 제 안 사람에게 그렇게 다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인간까지 몰래 듣고 있어서 가게에 내놓은 것을 가지고 꾸며 놓은 거라더군요. 해도 너무한 건 엄마라고요. 저도 엄마의 아들이지만 제가 평생을 엄마 먹여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제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도 있어야 하고요. 저도 당분간은 엄마를 보지 않고 살고 싶나요? 저희가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남편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놓고 어머니와 통신이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시다가 되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그러는 욕심을 안 보셨으면 얼굴도 안 보고 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제가 계속해서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던 와중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행한 점은 남편이 제 생각을 존중해주는 것이었어요. 부잣집에서는 어려움을 몰라서 걸어다니던 제가 결혼 후에는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음을 남편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진하고 귀엽다고 봐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자신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졌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몇 달 전에 제가 내주었던 권리금과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다른 곳에 가게를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싼 가게를 찾다 보니 아마 좋은 위치가 아니었을 테지요. 1년을 버텼던 것 같은데 결국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저는 들어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까지 끊을 수는 없어서 그냥 두고 있고요. 어머니도 저에게 된 줄 모르는 척을 오래전부터 하셨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 시부모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끔 미안해하지만 남편도 서로 봐가며 살자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시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 시부모와 연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때는 남편의 아내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겠죠. 제 작성, 제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시댁과의 인연, 남편과는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남편 덕에 가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결혼 문화가 너무 여자에겐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가 결혼해서 시댁 문제까지 다 감당하고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결혼 전에 충분히 시댁의 경제력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